근력이 약해지신 시니어분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상생활에 그래도 쓰는 것은 팔, 다리는 좀 쓰지요. 네. 등은 잘 안 써요. 뒤에 등부터 구부러져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쓰는 거는 팔이에요. 네. 뭘 들어야 되고. 근데 다리는 쓸 일이 없잖아요. 전철 타고 자가용 타고. 팔보다는 덜 한 것 같아요. 덜 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나가는 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골절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냥 골절이 아니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이지, 큰일. 예. 그게 우리말로 낙상한다거든. 그래서 제일 그 위험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못 쓰잖아요. 손을 못 쓰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뭐 칫솔도 못 하고, 세수도 못 하고, 그 이상 비참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세수하기 싫으면은 건조기를 안 켜도 되고, 넘어지려고 원하는 사람은 건조기를 안 켜도 되고, 구부러지기를 바라면은 건조기를 안 켜도 되고,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겠다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하라고 내가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제 해야지. 운동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년에는 아무래도 부상이 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르게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근력 운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 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운동의 원칙이 뭐냐? 이 원리를 알면 다칠 일이 없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턱대놓고 하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안 해 이러거든. 맞아요. 그리고 할 수가 없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몸이 무서우니까. 아니 실제로 몸이 아프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고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면 된다. 원칙이 뭐냐 하면은요, 점진적으로 해라. 점진성의 원칙. 그 다음에는 유효 한계와 안전 한계가 있다고. 요런 기본적인 몇 개를 알고 운동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또 운동을 하나 시범을 하면서 또 가르쳐 드릴게. 자, 점진성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네. 아령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2kg, 1kg 이런 걸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3kg를 또 하고, 그리고 5kg 이렇게 가야 된다. 점점 이렇게. 그게 점진성의 원리고, 최대 운동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최대로 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한정없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몸의 전체 힘을 가지고 딱 한 번 들 수 있는 힘, 이게 자기 최대 운동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무게로 들어서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왜? 한 번밖에 못 드는데 그걸 몇 번 들다가는 사고 나겠죠. 그래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 80% 봐요. 그리고 노인은 한 50%만 해라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50%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10번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번을 하겠다 하면 이게 자기 최대 근력의 80%를 쓰는 거예요. 10번을 하면은, 그럼 50%라는 건 뭘까요? 이 10번 하는 이 무게를 반으로 줄여서 하면은 한 40, 50%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가령 이게 지금 현재 6kg예요. 6kg를 내가 10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80%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노인들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럴 때는 6kg를 하지 말고 4kg나 3kg나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안전 한계라는 것은 자기 최대 능력의 고강도인 경우에 80%, 일반 중강도로 할 수 있을 때는 한 60%, 노인들이 저강도로 하고 싶을 때는 한 40%. 요것이 자기의 안전 한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사고가 안 나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2kg 가지고만, 그럼 나는 요걸로만 할 거야 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덜 되죠. 덜 되죠. 이런 걸 유효 한계라 그래요. 너무 힘이 안 들어가는 거.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유효 한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은 하지만은 그렇게 저항 효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 능력이 생기는 그런 선을 유효 한계라 그래요.
이거 쉽게 말하면 좀 하면은 땀이 배세세 나오는, 땀이 조금은 나오는 이런 수준을 이렇게 할 때 그 유효 한계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은 유효 한계와 안전 한계 사이에서 운동을 하고 점진성의 원리를 따라가서 하면 절대 사고는 안 난다. 박사님은 운동하시기 전에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거 괜찮으셨나요? 옛날에는 척추가 나빠서 뭐 요통도 있었고 목이 나빠서 목 디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는데 도망간 적도 있고. 정말요? 예, 그런데 운동한 뒤에 싹 없어졌어. 따로 병원이나 치료를 안 받고. 받은 적이 없고 운동으로 이야기했잖아. 턱걸이 해가지고 목도 안 왔었고 허리도 안 왔었고. 턱걸이를 처음에는 매달리기만 했죠. 지금은 이야기했죠. 한꺼번에 25개 한다고. 우리 집에 가면 문지방에 달아놨어요. 그거 10,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봉. 그걸로 해요.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쫙 펴지죠. 목도 턱걸이 하다 보면 자꾸 위를 파야 되니까 저절로 다 고쳐져요, 이거.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뭐 이것은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매달리지 말고 그냥 잡고만 있어. 그 매달릴 힘이 없는 분들은 잡기만 해라, 이거. 잡고만 서 있어라. 그러다 보면은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언젠가 날 때가 있겠지요. 네. 그럴 때는 매달리세요. 그러면 박사님,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도 있을까요? 관절에 무리 안 간다는 운동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의 원리를 잘 지켜서 모든 운동을 하면은 관절에 절대 무리가 안 가요.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첫째는 자세 문제가 있어요. 운동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운동의 점진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운동의 안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걸려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도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운동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간단하죠. 이제 맨손으로. 뭐 기구 없이 자기 몸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집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놓고 그걸 의지해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몸이 힘든 사람은. 그러면 이런 스탠드를 놓고 잡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러한 아주 간단한 운동.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은 밴드를 가지고 그것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잖아요. 그 1단계를 가지고 살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시니어의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죠. 더군다나 노인이 되면은 단백질 근육 합성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까요? 예민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 공급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안 많아야 될까요? 많아야 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을 덜 먹죠, 대래. 젊은 사람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보충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영양 칼로리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몇 프로로 둘 거냐 하는 걸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거를. 보통 추천하는 게 체중 1kg에 단백질 1g을 본다고요. 나는 체중 1kg에 단백질 2g을 먹고 있어요. 내 체중이 53kg인데 하루에 최소한 먹는 닭가슴살을 포함해서 10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요. 그거는 물론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면 식단을 짜는데 밥 한 그릇 먹고 국 한 그릇 먹고 뭐 먹고 하는데 단백질 먹을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나는 식사법을 개조를 해야 된다. 하루 영양 중에 단백질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탄수화물 몇 프로 이거를 정해야 된다. 자신이 정해야 돼. 그 박사님의 식단은 어떻게 생겼어요? 총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탄수화물이 50% 이내로 해요. 제한해요. 그리고 지방을 20에서 25% 하고 단백질이 25%에서 30%까지 가요. 그래서 처음에 내 식단은
여기에 과일, 야채, 단백질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과일 먹고 야채를 먹어요. 아주 간단해요. 캐베츠, 양파, 그 다음에 단백질만 먹어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고등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끝. 그 다음에 괜찮으면 다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거는 잡곡만 있어요. 보리, 귀리, 콩. 콩.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한국 식단으로서는 단백질을 100g, 150g 먹을 수가 없다 이러네요. 그럼 혹시 그 갈비찜이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단백질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 다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게 콩이죠. 두부, 콩나물. 근데 그거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식물성 단백질로만 보충할 때는 여러 가지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끼리 합성이 잘 되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좋죠. 근데 예를 들어 닭가슴살은 거의 단백질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조금 먹기 위해서 지방이 더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1700칼로리냐 2000칼로리냐 정해놔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 2500, 3000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좋으면 그냥 들면은 뭐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근육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박사님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걸 가려서 드시나요? 그 부위를 선택을 하죠. 부위를 선택. 그래서 네. 어떤 부위? 가령 소고기 중에 기름이 없는 부분을 먹는다던가. 약간 우둔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먹되 양을 줄이죠. 야채는 많이 드셔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과일, 야채로 배를 다 채워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로 배를 채우는 건 아니에요. 배를 채우는 건 어디까지나 야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배를 쌀로 채우잖아요. 쌀로. 쌀과 국. 그게 문제다 이거죠. 국을 많이 먹으면요 소화를 못해요. 밥을 많이 먹고 국을 먹으면요 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그러면 위가 어떻게 돼요? 위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병이 걸리잖아요. 위병. 자, 야채를 그냥 막 넘길 수 있나요? 씹어 먹어야죠. 과일은요 그냥 씹어 먹어야죠. 단백질은요 씹어 먹어야죠. 근데 국은 씹어야 안 씹어요? 안 씹어요. 그러면 집만 들어가면 좋은데 쌀밥까지 같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소화를 해야 되는데 물이 많으니까 소화 효소들이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쌀을 찾았어. 네.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 소화 효소가 자기 살기도 바쁜데 소화까지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위가 어떻게 돼요? 위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국은 사전에 숲같이 아니면 뒤에 먹고 식사할 때는 씹어 먹을 때는 국하고 같이 넣으면 씹히지를 않아요, 쌀이. 혹시 박사님은 김치 드세요? 김치를 먹을 때는 다 씻어가지고, 백김치를 먹죠. 정말요? 야채로 먹는 거지, 김치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나트륨 함량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로 아니, 그걸 매운 걸 먹으면은 밥도둑이잖아요.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죠. 그걸 그래서 자제를 하시는구나. 이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술 하세요? 술은 약주 하죠, 약주. 약이 될 만큼 먹는 게 약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주 잔으로 소주 3잔, 또 맥주 잔으로 맥주 그라스 하나나 둘. 술을 꼭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잖아요. 그쵸. 행복도를 높여주는데 그걸 왜 안 할 거예요? 근데 단 소주 3잔 그거 넘어가면은 불행의 씨앗. 그러니까 행복의 씨앗을 할 거냐 불행의 씨앗을 할 거냐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그 다음날 그냥 불행해지려면은 더 마셔도 돼.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쏙쏙 들어왔고 혹시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노년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적당한 식단을 짜서 그 실천을 하고 운동 일지를 써서 자기 운동을 레코드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